이번 주제 왜 우리 집엔 다른 광고가 나오지? 집집마다 다른 광고 어드레서블 TV가 온다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고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발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양성필 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3주제 발표를 맡은 코바코 디지털 사업팀장 양성필입니다. 반갑습니다. MBC와 코바코 그리고 KT, SK 브로드밴드, LG U+ 이렇게 5개 회사가 지난 1년 정도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서 다음 달부터 지상파 방송으로는 최초로 어드레스블 광고 시범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드레스블 TV 광고에 대해서 MBC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어드레스블 광고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드레스블 광고 상품을 MBC 사례를 중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드레스블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인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드레스블 광고의 개념, 작동 방식,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드레스블이라는 그 단어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디지털 방송 플랫폼에서 타겟팅을 기반으로 동시간대 같은 채널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체 주소를 가지고 있는 셋탑 박스별로 다른 광고를 전달하는 광고 유행이 어드레스블 광고입니다. 이 전통의 TV 광고는 방송사에서 가구 1, 2, 3, 4번에 동일 시간에 동일 채널에 각각 똑같은 광고를 송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어드레스블 광고가 적용되면 방송사의 큐 신호를 받은 플랫폼에서 셋탑 박스별로 가구 1, 2, 3, 4에 서로 다른 광고를 송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TV 광고를 집행하는 바잉 방식이 프로그램 바잉이었다면 이제 어드레스블을 통해서 오디언스 바잉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프로그램 A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프로그램 A를 시청하는 오디언스 타겟들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드레스블 광고가 적용되면은 프로그램 바잉이 아닌 오디언스 바잉이기 때문에 내가 타겟으로 하는 오디언스를 바잉해서 그 오디언스 타겟이 프로그램 A를 시청하든 B를 시청하든 C를 시청하든 광고 노출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자, 좀 쉬운 예를 들면 영화 광고를 할 때 MBC 프로그램의 출발 비디오 여행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출발 비디오 여행을 시청하는 오디언스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영화 광고에 관심이 있을 만한 오디언스를 타겟팅해서 그 오디언스가 출발 비디오 여행을 시청할 경우에도 그리고 뉴스데스크를 시청할 경우에도 또는 나 혼자 산다를 시청할 경우에도 광고 노출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블 광고는 이 TV 광고가 디지털 미디어 광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던 항목들, 예를 들면 모바일 행동 유형 또는 상황, 관심 상품, 과금 방식, 리포트, 그리고 유통 채널 등 이런 항목들을 끌어올려서 TV 광고의 장점과 온라인 광고의 장점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어드레스블 광고 작동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기차 선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선로를 변경하는 개념이죠. 자, 이 두 선로를 염두에 두시고 다음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4개의 TV 광고를 연속적으로 본다는 걸 가정했을 때 기존 TV 광고는 1번, 2번, 3번, 4번 광고가 순차적으로 동일하게 송출됩니다.
근데 어드레스블이 적용이 되면 자, 일반 광고는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1번, 2번, 3번, 4번이 나갑니다. 근데 이 어드레스블 광고가 적용된 셋탑박스에서는 선로를 변경해서 이 가구에서는 3번과 4번 어드레스블 광고가 노출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블 광고가 적용된 셋탑박스가 있는 가구에서는 사실상 4개의 광고를 보는데 1번, 2번은 일반 TV 광고고요. 3번, 4번은 어드레스블 광고가 됩니다. 다만 시청자는 광고 4개를 연속해서 시청하는 동안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자, 저희가 편집한 영상이긴 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시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가구를 1, 2, 3, 4라고 했을 때 1번 가구가 일반 광고가 송출되는 가구이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어드레스블 광고가 적용되는 가구입니다. 저희가 편집을 조금 빨리 돌려서 광고 영상이 조금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반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가구별로 똑같은 시간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일반 광고. 네, 여기까지가 일반 광고고 지금부터 가구별로 다른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자, 가구 2번에는 애완동물에 관심이 많은 오디언스를 타겟팅해서 맞춤형 광고를 내보낸 거고요. 4번 가구에는 뷰티에 관심이 많은 가구를 타겟팅해서 그게 맞는 광고를 송출한 상황입니다. 네, 광고가 끝나면 다시 똑같은 방송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어드레스블 광고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들은 영국 스카이 미디어에서 5년간의 어드레스블 광고 효과를 분석해서 2019년도에 100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100서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어드레스블 광고를 시청하는 가구는 채널 이동이 40% 감소하고 반면에 광고 몰입도는 3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본 후 바이럴이 14% 상승하고 광고 해상도도 49%까지 상승했습니다. 또한 신규 브랜드 구매 지수가 20% 증가했고요. 광고주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한번 집행한 광고 상품이나 유형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재구매를 하십니다. 네, 근데 어드레스블 광고는 그 만족도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어드레스블 광고를 집행했던 광고주는 70%가 그 재구매를 하는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MBC 사례를 중심으로 어드레스블 광고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가 시범 판매 대상 기간이기 때문에 판매 커버리지를 서울 수도권에 한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에서 500만 가구의 셋탑박스가 그 판매 재원이 될 거고요. 이게 이제 향후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또 IPTV 점유율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 1,500만 가구 정도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 판매 기간 동안 광고 판매 대상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기 시간대를 포함한 모든 SB의 마지막 30초입니다. 자, 우리가 SB 광고는 용량이 90초인데요. 15초 광고 기준으로 6개까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까지의 광고는 저희가 일반 광고로 판매하고요. 5번, 6번, 마지막 30초 15초 2개의 광고는 어드레스블 광고 존을 적용해서 어드레스블 광고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디언스 타겟팅을 하려면 오디언스 세그멘트 분류가 필요한데 MBC에서는 그 오디언스 유형에 집중해서 21개 세그멘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세그먼트의 분류 기준은 TV 시청 이력과 그리고 홈쇼핑 시청 이력을 함께 사용했고 MBC의 경우에는 TV 시청 이력에 좀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 라이프 스테이지,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대분류로 세 가지를 분류를 했고요. 세 가지 대분류 아래에 소분류로 다시 7가지 분류가 있어서 총 21가지 세그멘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렌드라는 대분류 밑에는 플렉스, 휴먼 터치, 롤코 라이프, 다만추 이런 세그가 있고요. 라이프 스테이지 밑에는 맘앤데디, 뭐 밀레니얼 남성, 신중년 남성 이런 세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대분류 아래에는 스포츠 매니아, 바디 매니아, 뷰티 관심족 뭐 이런 세그들이 있습니다. 이 세그는 한번 이렇게 만들어져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데이터가 축적되면 또는 트렌드를 반영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 내용을 변화를 주고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코바코에서 이런 세그멘트를 분류하는 그 체계를 좀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세그멘트 분류 고도화를 위한 연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언제 또 한번 소개드릴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이게 셋탑박스별로 다양한 타깃별 속성에 따라서 셋탑박스에 라벨지가 붙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가운데 있는 큰 셋탑박스에는 4개의 라벨지가 붙어 있습니다. 노란색의 플렉스, 그 다음에 밀레니얼, 언택트족, 페팸족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셋탑박스는 이 4개의 세그를 타겟팅할 수 있는 시청 이력 속성을 가진 셋탑박스다. 이런 거고 아래쪽에 보시면 각 셋탑박스별로 다른 색깔의 라벨지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광고주 타겟이 주황색 라벨지인 밀레니얼 세그먼트다. 자, 그러면 이 타겟을 타겟팅해서 광고를 내보내면 지금 하단에 셋탑박스에 주황색 라벨지가 붙어 있는 셋탑박스에만 광고가 노출됩니다. 그리고 주황색 라벨지가 붙어 있지 않은 다른 셋탑박스에는 이 광고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시범 판매 기간 동안 판매 요금은 1뷰당 15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거는 MBC 서울 SB의 전체 평균 1뷰당 단가와 그다음에 여기에 어드레스블 광고 판매 정책을 결합시켜서 저희가 산출한 요금이고요. 시범 판매 기간 동안은 최소 200만 뷰를 보장하는 3천만 원 패키지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금 방식은 15초 광고의 경우 15초를 끝까지 완전 시청한 경우에만 과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광고를 보다가 12초, 13초쯤 다른 채널을 돌렸다. 그러면 과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포팅은 일별, 요일별, 시간별, 지역별, 오디언스별로 제공하는데 이 데이터는 패널 기반의 표본 조사가 아닌 광고 노출 전수조사 데이터입니다. 특히 이 오디언스별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밀레니얼과 스포츠 매니아 이런 타겟의 세그멘트를 타겟팅했다. 그러면 제가 타겟팅한 세그멘트별로 이 조회가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가 청약한 광고주 분들께는 별도의 계정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계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내 광고가 얼만큼 집행됐고 어떻게 노출됐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드레스블 광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광고주가 어드레스블 광고에 적합한가? 그리고 어드레스블 광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드레스블 광고가 현재는 이런데 미래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샤브샤브 좋아하시나요? 저는 샤브샤브 좋아합니다. 근데 이 TV 광고를 샤브샤브에 비유를 하면 기존의 방식은 제가 1인분의 샤브샤브를 먹고 뭔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먹고 싶은데
추가로 더 먹고 싶은 부분이 있더라도 1인분을 무조건 더 추가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를 사면 또 다른 프로그램 단위로 판매를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드레스블이 적용되면 1인분의 샤브샤브를 먹고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원하는 부분만 사리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가 더 먹고 싶으면 고기만 추가하면 되고 야채가 더 먹고 싶으면 야채만 추가하면 됩니다. 네, 이런 개념이 어드레스블 개념입니다. TV 광고에서 이제 광고주 분들께서 많이 이제 2049 남녀 CPRP를 많이 고민하시죠. 자, 그래서 이 어드레스블 광고를 이 CPV 관점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MBC 서울권 스팟의 평균 뷰당 단가가 6.3원 정도로 산출됩니다. 자, 그럼 이 6.3원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케이스 1은 자사의 광고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케이스 2는 우리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2049 여성을 메인 타겟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자, 케이스 1의 경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일반 광고를 집행하면 6.3원이고 어드레스블 광고를 하면 단가 아까 제가 15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6.3원 대 15원이니까 당연히 전 국민을 타겟으로 할 때는 어드레스블 광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반 광고에 더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케이스 2를 보시면 2049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한 비율이 한 45%, 그리고 이 중에 여성이 또 50%면 내가 목표로 하는 타깃 비율이 2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 6.3원을 22.5%를 반영하면 뷰당 단가가 27.4원이 나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어드레스블 하면은 15원인데 일반 광고는 27.4원이다. 자, 이 광고주는 어드레스블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더 적합한 광고 상품입니다. 전체 오디언스 대비 타깃 비율과 서울권 SB 뷰당 단가 그리고 어드레스블 뷰당 단가를 이 CPV 관점에서 한번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맨 윗줄에 10%, 20%, 30%, 40%, 50%가 전체 오디언스 타깃 100 중에 자사의 메인 타겟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30%가 있는데요. 내 타겟의 비율이 전체 오디언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다. 자, 이럴 경우 서울권 SB의 뷰당 단가를 산출하면 1뷰당 20.9원입니다. 근데 어드레스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원입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블 광고를 하시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또는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가 타깃 비율이 10%나 20%로 가면 수치에서 확인되듯이 이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타겟 비율이 메인 타겟의 비율이 전체 오디언스 타겟 대비 30% 이하인 경우에는 어드레스블에 적합한 광고 상품이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타겟 비율이 50%다. 그러면 50%를 보시면 서울권 SB 일반 광고를 했을 경우 12.5원이고 어드레스블 했을 때 15원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드레스블보다 일반 광고가 더 요금이 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해서 어드레스블 광고를 집행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TV 광고를 하시는 이제 주로 메인 타겟에 이게 화살을 꽂는 관역이라고 치면 메인 타겟에 이렇게 화살을 많이 꽂죠. 네. 그리고 확장 타겟, 잠재 고객을 위해서 확장 타겟에도 화살을 꽂아야 됩니다. 네. 근데 기존 TV 광고에다가 어드레스블 광고를 혼합하면 이렇게 메인 타겟에만 화살을 더 추가적으로 꽂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블 광고를 기존 TV 광고와 병행해서 집행하시면 메인 타겟 공략을 강화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드레스블 데이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이 시청률이 우리가 10%인 것과 5%인 거 있는데 사실 어드레스블 광고 데이터가 없을 때는 시청률만 가지고는 판단이 당연히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바잉하는 그런 판단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시청률은 10%인데 우리 메인 타겟이 내가 타겟으로 생각하는 메인 타겟이 합류는 20.5%다.
근데 반면에 오른쪽 그림처럼 시청률은 5%지만 여기에는 우리 메인 타깃이 많이 보여. 그래서 합류율이 3.75%다. 그러면 당연히 왼쪽보다는 오른쪽 프로그램을 발행을 해야 되겠죠. 자, 제가 이 소맥을 좀 좋아하는데 우리 소맥을 제조할 때 맥주 양도 중요하지만 사실 소주의 함유량이 되게 소맥의 맛을 좌지우지하죠. 네, 이것처럼 시청률보다는 내 타깃의 함유율에 따른 절대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장표에 의해서 연속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처럼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은 당연히 내 메인 타겟이 함유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당연히 구매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게 내 마케팅에 도움이 될까? 이럴 때 아무튼 출근이라는 프로그램처럼 프로그램 시청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내 메인 타겟의 함유율이 높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구매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드레스블 데이터를 잘 활용하시면 내 타깃이 즐겨보는 프로그램을 분석할 수 있고 이것을 방송 광고를 추가로 집행할 때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청률이라는 단일 지표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 어드레스블 광고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오디언스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획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드레스블 광고입니다. 금년 5월에 코바코에서 미디어 플래너들을 대상으로 어드레스블 광고에 대한 설문을 했습니다. 자, 조사 결과 미디어 플래너의 93%는 어드레스블 광고를 알고 있다. 그리고 약 47%가 효과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 부정적 면을 보시면 가구 단위고 개인 단위 타겟팅이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미디어 플래너의 55%는 어드레스블 광고 집행 의사가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부정적 의견의 하나로 가구 단위 타겟팅으로 개인화된 타겟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코바코와 또 방송사 그리고 IPTV 3사가 협업해서 지금 셋탑박스와 모바일 단말기 페어링을 통해서 우리 가구 구성원 중에 실제로 그 광고를 본 사람이 개인 누구냐 이런 거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좀 갈 길이 먼데 이런 부분으로 진화가 되면은 현재는 가구 타겟팅밖에 안 되지만 향후에는 개인 맞춤형 광고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드레스블 광고는 데이터 기반 TV 광고의 시작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